자,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뭔가 갈등, 그리고 뭔가 좀 뭘 했다가, 번복했다가, 뭐가 바뀌었다가, 뭐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요. 어제 밤 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무려 7시간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뭔가를 좀 매듭을 짓긴 졌어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야당 역선택 최소화다. 여론조사 때 본선 경쟁력을 묻는다. 어렵습니다. 뭐 역선택, 본선 경쟁력. 이것만 봐서는 뭘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소동 끝에 한밤에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그동안 역선택,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은 여론조사에서 빼자 말자 이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게 매듭이 안 지어져 있다가 어제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을 포함을 하되 여당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 이런 내용의 설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가 누가 됐습니다. 그럼 이 후보와 우리 누구 후보와 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1대1 가상 대결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남은 게요. 1차, 2차 컷오프가 있고 최종 경선이 있어요. 근데 1차 컷오프의 경우는 원래 100% 여론조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당원을 20% 넣기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게요. 토론해 가지고 또 이게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몇 번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갖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요. 사실 공정 서약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몇몇 후보가 또 불참을 했습니다. 뭐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등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기찬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면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이에요, 지금. 거기 참여가 계시거든요. 어제 밤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하셨죠, 윤기찬 변호사. 네,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어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려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 좀 먼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이 예. 일단 지지 정당을 물어요. 그래서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예. 그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그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빼버리는 역선택.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답한 분들은 여론조사 빼자. 이 부분이 논란이었죠. 그런 지금. 조항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예. 관련돼서 지난 금요일부터 경론을 벌여왔거든요. 그런데 그 도입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은 뭐냐면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는 데는 다들 후보자들이 다 일치된 의견을 그렇죠. 보이고 있어요. 그럼 굳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 아니고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한 설문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7시간 동안 경론 끝에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이 12명이죠. 12분. 12분인데 한 분이 그날 불참을 해서 11분이 경론을 근데 벌였어요. 11분이 다 만장일치가 됐습니까?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다 의견이 그럼 모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합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설문 자체는 이제 전문가들이 설문 구성을 하겠지만 예. 보통 적합도 이 후보가 우리 후보가 대선 후보 적합하냐라고 적합도를 묻는 방법이 있고 예. 근데 경쟁력을 묻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그 타당의 후보와 대결했을 때 어느 분이 더 경쟁력 있다고 보느냐 예.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묻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쯤 되면 아마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될 거예요. 그 그렇죠. 확정된 후보와 이제 가상 대결을 벌여서 그 수치를 지수화해가지고 환산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선에 참여한 물론 이제 컷오프 경선이 있지만 남게 되는 최종이 4명까지 네 남게 분이죠. 그럼 네. 4명이 남으면 4명을 각각 여당 후보 한 명씩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기 뭐하지만 예.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한 분 다 가상 대결. 가상 대결. 그러니까 1대1 가상 대결을 다 한다는 겁니까? 한 명씩? 그런 안도 검토가 됐습니다. 아니면 통상적으로 적합도 또는 경쟁력 조사는 뭐 여당 누구 후보와 겨루는 후보 중에서 뭐 국민의힘 후보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십니까? 또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하고 후보를 쭉 늘어서잖아요, 이렇게. 그런 방식이에요? 아니면 1대1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관련법상 예. 여론조사의 그 설문을 밝히지 못하게 돼 있어서 예. 제가 그 언급은 부적절하고 하여튼 경쟁력을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조홍원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약간 뭔가 1대1 가상조사 쪽이 아닌가라고 들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1대1 조사 이렇게 쏙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100% 정확한 건 아닙니까, 그럼?
또한 오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보도 아니고 네. 그러면 비슷하다. 근데 뭐 아직은 좀 정할 게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설문 구성을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저런 그 방안을 포함해서 설문 구성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윤기찬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그걸 밝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1대1 가상 대결 쪽에 약간 무게가 실리는 설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자, 일단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사실 최종 여론조사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할 때. 근데 그에 앞서서 1차, 2차에 걸쳐서 이른바 컷오프 경선, 그러니까 후보를 점점 줄여가는 경선하는데 이 경선에도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지금 그대로 역선택 상관없이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절차를 보면 1차 컷오프를 통해서 8분을 선정을 하고요. 2차 컷오프를 통해서 4분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8분 선정할 때는 원래 100% 여론조사를 검토를 했었어요. 예. 근데 당원들의 의견은 왜 안 들어가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1차 그 8분 추일 단계에도 20%의 책임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하자. 이렇게 룰을 어제 확정을 했고요. 그럼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통상 여론조사처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2차는 70%의 여론조사와 당원 30% 비율을 반영하는데 예. 거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습니다. 거기도 통상 쓰는 여론조사 네, 방식. 그대로 하고 아. 사실 3차 여론조사도 50대 50은 당원의 규정이 예.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예. 설문 구성을 좀 더 치밀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본선 경쟁을 위한 설문 구성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럼 1차, 검토하는 거죠. 2차 컷오프 경선과 최종 경선의 여론조사 방식이 좀 다른 거네요. 질문 방식이요. 다소 약간 다르죠. 3차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을 1대1 가상 대결 예. 내지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문 구성을 좀 더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복잡하네요. 여기도 좀 이게 뭐가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뭔가 일단 매듭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야당 심야 진통 끝 역선택 방지를 포기하고 아까 말했지만 뭐 1대1 가상 대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윤 그리고 반윤 갈등만 남겼다. 뭔가 안 좋았죠, 서로들. 자, 그러자 이게 과연 갈등이 이걸로 끝나겠느냐라는 거죠. 뭐 하나 정하는데 이렇게 진통이 있었고 어제도 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은 가까스로 도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사진 보시면 어제 공정경선 서약식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뭐 서약서하고 사진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빠지신 분이 누구인지 대충 보이시죠? 불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성숙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한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 사퇴 분잉. 그러니까 어제 사퇴한다고 했다가 뭐 만류가 돼서 이제 번복이 되는 셈이 됐어요. 이러고도 정권 교체된다 착각하나. 굉장히 야당에게는 매서운 질타라고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경선 룰 다툼으로 일부 후보 서약식 불참했다. 순항 중인 여당과는 대비된다. 이거 대표나 후보 모두 책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글입니다. 주원 교수님, 네. 이 질타를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일리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그 경선률을 정하는 거는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내용과 진통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그 경선 과정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에서 이런 경선룰이나 질문 조항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야성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도 읽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 사설에서 조금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뭐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아, 대표 책임. 예. 왜냐하면은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 이 플랫폼 정당이 된 국민의힘을 관리형 대표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관리형과 주도형 사이에서 조금은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주도형이라 하면은 좀 스피커가 되셔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외부 영입 인사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라든지 예. 최재형 후보께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약간 그 저격을 하거나 비하하거나 거리를 두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이제는 주도형으로 스피커로서 나서지 마시고 관리형으로 들어가야지 앞으로 있는 이 험난한 길을 예. 계속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원 교수님은 대표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우리 주원규 교수님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의 비판을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죠. 정홍원 선관위원장입니다. 아. 지금 선관위원장이 힘이 셉니다. 결정할 것이 많고 예. 그리고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홍원 지금 선관위원장은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데 예. 그리고 보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정권의 초대 총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정당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는 마지막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사태 해프닝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그냥 정치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니고 예. 정치 경험이 많고 총리까지 하면서 국정을 통할한 분인데 저런 다툼에서 그냥 밀려서 나 사퇴할래.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 물론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크죠. 경준이가 너무 많은 권한을 휘두르면서 예. 그때부터 갈등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리해야 될 사람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입니다. 충분한 책임과 권한을 느끼면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저렇게 분란이 있을 때마다 나 못하겠어. 나 할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의 분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정말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모든 당무를 처리해야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 뒷걸음질 치는 그런 후퇴형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많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그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있는데 저렇게 물러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뿐이니까 좀 더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변호사가 이 선관위에 몸담고 계시니까 좀 정홍원 위원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약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관계가 좀 잘못 전달된 게 있어서 예. 정원 총리가 사의를 정확히 밝혔는지는 뭐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 보도가 나왔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불만의 토로였던 걸로 보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때 각자 의견을 써내서 나온 의견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가 예. 6분.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되 절반씩 하자라는 절충안이 7분 해가지고 6분에서 동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표결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결, 가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원 당규에는 이게 가결되려면 과반이 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7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말자는 안도 부결이고 그렇게 따지면 예. 그다음에 절충안도 부결인데 이게 바깥에 어떻게 전달됐냐면 이게 당원 당규상 부결된 거다. 절충안이 부결된 거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기일로 다시 표결 내지 토론을 이어가게 한 정홍원 총리가 특정 주자를 위한 거다라는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죠. 일부 어떤 분의 그런 뭐 SNS 게재도 있고 한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예. 이런 선관위 내부에 있었던 일이 잘못돼서 전달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삐그덕거렸다는 거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이 사설은 이러고도 정권 교체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윤석열 예비 후보 얘기입니다. 뭐 야권에선 지지율 뭐 앞서고 있고 최근에 2위인 홍준표 의원이 따라잡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여론조사는 뭐 따라잡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라서 오늘도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뭐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석연치 않은 김웅 의원의 해명, 당내 윤석열 본선 경쟁력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다. 지금 여당은 뭐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야당 내에서도 지금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덮친 고발 사주 의혹, 이번 위기는 다르다.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이 기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이유를 3가지를 꼽았어요. 의혹의 이해 당사자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당 안팎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공격. 그러니까 비판이 밖에서도 나오고 당 안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이 정체 상태다. 이런 3가지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해서 먼저 배정호 교수님. 예.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에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설명이 충분히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풀어야 될 의문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풀어야 될 의문이 너무나 많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김웅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할 예.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사실상 받았다. 이 청부 고발장을 그리고 또 당에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익자 보고 뭐 단순히 어떤 뭐 내용이 온 걸 준 것뿐이다. 뭐 이런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이 고발장을 써줬느냐에 따라서 예. 공익제보도 될 수 있고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청부 고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아. 따라서 누구에게 이걸 받았느냐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설명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당에 전달했다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에 누구에게 전달했는가는 확실히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들리기로는 당직자에게 전달했고 그 받았다는 당직자가 이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사퇴하겠다라는 뭐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좀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 그런데 이 당직자가 법률지원단장 점정식 의원이죠. 그분에게 전달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정점식 의원은 확실하게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또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 사안 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요.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예. 이준석 대표 당무감사까지 지시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다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면서 이제 당무감사를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또 애매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 당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적은 없다. 아.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예.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감찰 지금 받고 있고 예. 앞으로 강제 수사 들어가면 이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본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별첨으로 해가지고 피고발인의 실명 판결문이 있거든요. 근데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은 당사자, 판사 또는 검사 외에는 입수를 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다면 검사가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걸 예. 본인이 입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범죄정보 열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열람 기록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퀵스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검찰이 수사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누가 이 자료를 빼갔는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될 분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죠. 예.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증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그런 반응이고 구체적으로 해명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해관계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으로는 일치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발 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이 뭐 유시민, 최강욱 등등 다 반윤석열 라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윤석열 본인 그리고 예. 아내 이렇게 돼 있다면 한동훈 예. 검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고 예.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또는 검찰 또는 아내만 알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당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건이 있어요.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고발장이다. 아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제보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만든 문건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야당으로 접수가 됐는지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은 명확하고 시원스럽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예, 당과 관련돼서 사실관계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 그 당시에 2020년도 이제 4월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총선 직전인데 전이죠. 그때는 그 당의 법률지원단장은 최규열 의원인데 낙천을 했어요. 그래서 법률지원단장의 업무를 사실상 못했고 정점식 의원 말씀하시는데 정점식 의원은 2020년 4월 20일 날 법률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뭐 법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어떤 계통상이 없었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자기는 받은 바 없다. 아, 그다음에 뭐 당직자가 건넸다고 하는 것도 추정 보도일 뿐이지 사실관계 확인된 바가 없고 예. 저희들도 알아보고 당에서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그런 문건을 접수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 여기까지는 당에서 확인한 바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문건을 접수한 바 없다. 예. 그래서 예. 다만 그 이외에 당직자의 말을 추정 보도를 한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점을 좀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죠. 이 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뭐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주장 그리고 뭐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야당 관련 내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